안녕하십니까. 국학특강의 장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잘 봤다시피 대조영, 밝은 해의 나라 발해시대의 국학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대조영 그러면 무슨 전투, 전쟁에 능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깊은 철학가이고 그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국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러한 국학의 대가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심신을 닦았는지 그 생각을 하면 숙연해지곤 합니다. 고구려가 패망한 지 30년 만에 다시 고구려를 다 물려받겠다고 담을하겠다고 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뜨린 나라가 바로 대조영의 발해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대조영께서 하신 일은 대야발이라는 자기 동생을 시켜서 고구려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할 때 사고, 즉 역사책 창고가 불타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900년의 역사, 또 그 이전의 역사, 또 한인, 한웅, 당군의 역사, 그것이 모두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13년에 걸쳐서 거의 한 2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13년에 걸쳐서 대야발은 자기 형이자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그 복원을 돌궐까지, 지금의 터키, 물론 지리적인 조건은 지금 터키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 돌궐까지 2번에 걸쳐서 장거리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 임무를 완성합니다. 그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발해의 그 땅이 바로 중국에 의해서 자기네 땅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발해도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중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북공정 그러죠.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을 자기네 역사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역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로 보면 역사 왜곡이죠. 그리고 그 역사 왜곡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강인한 영토주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떤 자기네 역사가 아닌 것을 자기네 역사로 만들어서 왜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토를 자기네 것으로 접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중국 교과서에 중국 역사 중에 고구려사라고 하는 중국 역사에 편입된 고구려를 상징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서 중국의 고구려지 한민족의 고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지금 현재 주석인 후진타오, 그리고 이것은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아주 끈질기게 중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그래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 6월까지 1달러가 됐지만 이것은 다시 길림성으로 넘어가서 지방자치정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본에서 봤듯이 우리는 임나본부서를 통해서 일본의 본래 고향이 백제다, 한반도다, 이렇게 하면서 총칼을 들고 고향을 들어오는 것을 침략이 아니고 그리고 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문. 그것이 참 이상한 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동북공정을 이분들은 자기네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를 쓰면서도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하등 자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전에 기록했던
한민족의 고구려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 조상의 기록이지만 그것마저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현재 영토에 속한다고 하는 영토주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꼭 동북공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남공정, 서북공정을 통해서 티베트와 위글족까지 몽땅 자기네 걸로, 또 몽골족까지 자기네 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노벨 평화상을 탄 달라이라마도 이제는 티베트는 중국령으로 줄 테니 우리 전통 문화나 간직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다가 칭창열차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라자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기차 철로를 만들어버리죠. 그 기차 철로가 얼마나 막강한 제도냐 하면 단 이틀 만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라자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티베트는 완전히 중국령으로 됐고 티베트가 독립한다는 것은 역사상 중국과 한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티베트가. 그렇지만 계속 학문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티베트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 땅이었다고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근거를 대고, 물론 그것이 왜곡이지만 티베트 입장에서 봐서는 그 결과 결국은 티베트 열차에 의해서 이제는 티베트가 독립한다는 건 99.9%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발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티베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모두 중국 것이 되죠. 이 중국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이제 티베트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티베트만 그런 것이냐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남쪽을 도모하고 다음에 북쪽을 도모하고 서북쪽을 도모한 뒤에 여력을 모아서 반드시 고구려 쪽으로 순서를, 눈길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은 남, 서, 북, 다음에 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쪽을 완전히 티베트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후한이 없어졌고, 위그르를 또 자기네, 몽골을 자기네 것으로 반을 뚝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편안하고 이제는 눈을 돌릴 곳은 동쪽이다 해서 동북공정이 은밀하게 그전부터 계속 추진됐다가 수면에 드러난 것이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안목을 좀 거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동북 삼성이죠. 현재는 동북 삼성인데 미국의 동북 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양성까지 추가가 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발굴되고 있는 증거가 나오는 홍산 문명권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권, 즉 홍산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사실은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네 군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홍산 문명이 세계 문명의 발원지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훨씬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막대한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하고 발굴하고 공부하다 보면 볼수록 이 한족, 진화족이 만든 문명이 아니고 이것은 동이족의 문명일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을 통해서 중국은 이제 동이, 남만, 북적, 서융 이러한 모멸적인 이민족에 대한 표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게 됐습니다.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민족 그리고 부족, 종족의 역사 문화가 중국 것이다.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블랙홀에 우리의 역사도 고조선의 역사도 동이족의 역사도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것이 빨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대조영이 다 물려받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고조선의 통치 이념이 철학 이념이 그것이 21세기의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큰 평화의 소스가 될 텐데 그것이 중국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원래가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이원론의 사회이기 때문에 삼원론의 평화적인 우리의 사상과 철학, 즉 국학이 중국에 가서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한민족뿐 아니라 이제 삼원론의 평화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인류에 대한 공헌의 쌍마저도 아예 증발돼 버리고 고사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되는 본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국학이며 이 국학이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소중에 마땅하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간직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영이라고 하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시대의 무장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무장, 고구려 시대에 특히 을지문덕 가계라든지 이런 쭉 나오는 패밀리, 큰 패밀리들은 전부 국학의 대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새로운 그 임금이 또는 새로운 나라가 딱 쓰면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백성들에게 이 국학,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참전개경, 우리의 고유한 경전을 왕이 한번 쫙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으로써 백성들에게 우리 왕이 틀림없는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대소신료들이 대소가들이 그들의 그 CEO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학이에요. 리더학. 또는 제왕학이라고도 하고 리더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백성을 쥐어짜고 또 백성에 대해서는 아주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홍익을 어떻게 전하느냐.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어떻게 홍익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잘 살게 조화를 이루냐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었고 임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다는 증거로 문화로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해 대종께서 늘 아주 우리 보면은 굉장히 아주 위기를 많이 넘어가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데 고구려가 패망했다고 불쌍하다고 그 당시 있었던 말갈족이나 이런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금 고구려 유민들인데 여기서 좀 살게 영토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구려 유민들을 같이 모아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놓죠. 왜냐하면 집중되면 힘이 생기니까. 그 유민들을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그리고 가서 데려오고 하면서 힘을 응집하고 그 응집하는 데는 정신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려면 바로 철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쉼없이 연마하고 수행했던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문과 무예가 함께 출중했던 당근무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일기에 보면 수행일지와 같은데 마치 고승이 아주 높은 수준의 고승이 이야기한 듯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아주 줄여서 길지만 줄여서 적어봤습니다. 향불을 피우고 꿇어 앉아 삼일신고를 읽으니, 이것은 이제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글로 풀이한 것입니다. 느낌과 호흡과 촉감이, 이것을 세 가지 방도, 깨닫기 위한 세 가지 방도에서 삼도 그럽니다. 느낌과 호흡과 촉감이 이루어져 고요해지고 맑아지도다.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부디 모습과 소리 없으신 가운데 하느님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이시여, 하늘이시여, 옆에서 감싸시고 도우시어 떨어짐이 없고 무너짐도 없게 하옵소서. 살얼음판 같은 칼날 위에를 걸어가는 듯한 개국시조의 긴장감, 그 긴장감을 어떤 테러리즘이라든지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정갈이하고 향을 피우고 3일 신고를 훈독했다. 그랬더니 바로 지감, 조식, 금촉, 그럽니다. 지감이란 것은 감정을 정지하고 감각을, 날뛰는 감각을 정지하고,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고, 조식이죠. 그 다음에 금촉, 즉 여기저기 내 감각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저항하는, 부딪히는 그것을 금하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 요 세 단어, 요 6글자가 우리 인간 완성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수행의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잘하면 의식이 저절로 고양이 되죠. 근데 그것은 잘 좋은 선배한테 배워야 됩니다. 혼자 뭐 호흡한다 이러다가 역상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집단적으로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으로서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밝아진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왜? 자기가 CEO이기 때문에,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가 떨어지거나 무너지면, 그 감각에 떨어지거나 욕망에 무너진다면 그 나라가 펼쳐질 수가 없죠. 이러한 아주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를 연마하려고 하는, 또 자기를 막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긴장감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놓아버리면서 깨달음으로 해소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대조영 우리 선조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짐이 대업을 개성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조심하고 삼가해 왔으나 사방이 막힌 듯 깜깜하고 그릇됨이 달라붙으니 어떻게 하여야 이로써 벗어나 오를 수 있으리. 어디로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인간 완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으리. 이런 것은 마치 아주 우리 아주 고된 자기 수행을 하는 높은 스님이나 또는 종교인과 같은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맑은 정신으로 전략을 짜고 국민을 어떻게, 또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이냐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 수행의 결과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발해가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한때는 고구려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컸으면 서울이 5개였습니다. 5경.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통일신라 시대를 남북국 시대가 됩니다. 위에는 발해가 있었고
밑에는 신라가 있었는데 그 발해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홍산 문명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치자고 일본의 외왕과 발해가 아주 무역도 많이 하고 친했습니다. 그쪽에 물산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은밀하게 연락을 합니다. 모월 모시에 신라를 칠 테니 같이 내려오시오. 그래서 신라를 협공하자는 겁니다. 일본은 신라에 피 맺힌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해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발해왕이 우리는 동족이요. 동족을 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역사가 어찌 중국의 역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미 그런 역사가 고착화되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세팅화가 돼서 조금의 여유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발해를 온 국민이 사랑하는 그러한 운동을, 마음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즉 국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 대야발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조영의 사촌 동생인데 이 대야발은 반완군 왕이에요. 반완군 왕이라고 하면 압록강 부근에 있는 그 군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군의 왕이면서 사촌 동생이면서 신하기 때문에 명령을 듣고 그 과업을 완수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글을 남깁니다. 단기고사를 이렇게 쓰면서 신이 외람되게 말하기에 불과함에도 감히 임금의 명, 여기서 임금은 대조영이고 자기 형이죠. 명을 받들었으되 재능은 한계가 이때 도는 무궁하여 마음은 하려나 입이 따르지 못할지며 비록 뜻을 풀이함에 있으나 단지 높은 산에 티끌을 더하는 정도이고 거대한 못에 이슬방울을 더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복원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이지만 어떤 우리의 거대한 정신세계를 탐해보니 자기가 지금 이 쓰는 게 거대한 연못에 물 한 방울 던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국학은 고조선으로 올라갈수록, 더 위로 올라갈수록 광대무변한 우주와 세계와 또 인간과 모든 것을 섭렵하고 통찰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될 보고 중의 보고다. 이것을 만약에 모두 되찾아서 학교서부터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완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실험용이 아니고 수천 년을 성공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래에 도라지가 있죠. 도라지 도라지. 우리 박수 치면서 한 소절만 불러봅시다. 시작.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산천 백도라지. 거기까지. 이것이 도라지 도라지. 도를 알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도를 알아야지. 그런데 무슨 도를 알아야지? 백도를 알아야지. 그러죠? 백도를 알아야지. 이 백자를 한번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사람인변에 몇산자가 옆으로 누운게 됩니다. 몇산자를 바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를 알아야지 하는 것은 즉 선도를 알아야지. 이 선도를 알면 심신산천에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산과
냇물이 가득하노라. 그래서 한두 바구니만 캐어도 가득한다. 조금만 연마해도 이 평화의 도가 가득 내 안에 찬다. 이런 것을 비의로 전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를 하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정체성이 아주 만연해지고 모든 국민들이 주인의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중국을 사대하던 우리 지배층이 이런 노래를, 선도를 공식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화할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파자를 통해서 민요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있죠. 나의 깨달음의 원리를 아는 기쁨이야. 아리랑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뜻도 하나 있을 수가 있다. 아리랑. 그리고 이것은 저 중앙아시아도 같은 노래가 있고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조선 시대에 넓었던 그 영토에 우리의 쉼없이 꽂혀 들어가 있었던 자기 완성, 전체 완성을 위한 우리 선조들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이 십리가, 십자가, 곤강과 시간, 여자와 남자, 음기와 양기가 하나가 돼서 짝짝 합공돼서 완성이 된다는 십의 완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십 완성수. 그래서 완성이 되는 원리를 모르고 스스로 병이 나네, 그런 얘기입니다. 발병이 나네. 십리도 못 가서 완성의 원리도 모르고 발병이 나서 중도의 인간 완성을 포기한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심청가라든지 흥보놀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즉 국학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거기 그 나이와 또래에 맞게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수수께끼로 이렇게 아이들의 어를 각성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보면은 뜨거운 물을 개수물에 그냥 버리지 않죠. 식혀서 버리는데 그 이유는 지렁이 죽는다. 지렁이가 죽으면 두더지가 죽고, 두더지가 죽으면 그 땅을 이렇게 파면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서 식물이 죽게 되고, 식물이 죽으면 시냇물이 막히고, 시냇물이 막히면 인간도 역시 살 수가 없다. 이런 어울림, 큰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자세들로 사르셨던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이렇게 손을 잡고 손녀 잡고 가다가, 얘들아,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아니? 이 땅에. 그럼 몇 마리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거 잘 모르죠.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몇 마리죠? 몇 마리죠? 얘가 그게 의문이 있고 익어서 열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둡니다. 한 열흘쯤 가면 매일 할머니 가르쳐줘, 가르쳐줘 하면서 안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밥 먹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몇 마리일까? 화두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다 싶으면 물고기 수를 가르쳐 줄까? 그러죠. 가르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고기의 수는 땅 위에 나뭇잎 수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결국 물속에 있는 생명이나 나무나 또는 심지어는 돌이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음이고 대답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민요로서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의 인간 완성을 돕기 위한 하나의 문화의 거대한 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그것이 몽땅 중국으로 가면
그 중국에서 이것을 제대로 쓸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전 세계인에게도 하나의 축복이 아닌 불행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일 신고라는 것을 이렇게 귀한 책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러면 이 3일 신고를 물려받고 전화에 의해서 나무에 새겨놨더니 타고 바위에 새겨놨더니 말발굽에 깨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돌에 잘 새겨서 366글자예요. 새겨서 깊은 동굴에 거룩하고 성스럽게 저장해 놓는 것, 그것을 봉장 그럽니다. 봉장. 그래서 그렇게 모셔 놓으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 기록한 것을 한번,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가 3일 신고를 전해받은 이래 항상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릴까 두려워하였고, 돌과 나무로 전한 두 권의 책이 세상의 풍파에, 전란이란 뜻이죠, 사라짐을 느낀 바 있어 영복하게 간직했던 어찬진본을 만들어, 어찬진본, 임금이 친히 편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본을 받들어 태백산 보본단 석실에 옮겨 간직함으로 영원히 보존할 바탕이 되게 하려 한다. 대흥 3년 3월 15일에 깊이 감추노라. 대흥은 3대 발해 국왕 문왕의 연호고, 이것은 BC 737년에서 793년까지 이렇게 집권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3일 신고가 우리에게 전달해 온 것입니다. 이분만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모든 선조들이 3일 신고, 참전개경, 천부경, 우리 국학의 핵심 이 3경을 익히고 전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로 지금 도라지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짝짝꿍 이런 것으로 전달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집대성되고 그것이 연원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국학원이고 그 내용이 국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신고에 보면은 다음 시간에도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지인에 대한 아주 깊고 깊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고 깊은 그 설명은 바로 아주 쉽게 또 디자인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일기라고, 고조선 시대는 대원일기라고 하는 큰 그 국기가 있었어요. 이 대원일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방, 갑,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래서 이 세모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뜻하고, 이렇게 모가 나 있기 때문에 모가 진 사람, 그것을 모진 사람 그러죠. 또 모가 나 있는 사람을 못난 사람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아이들은 다 순수하지만 유전자 속에서 다 완전할 수는 없죠. 이런 성품도 있고 저런 성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가 나 있다. 그래서 살다 보니 땅에 사랑을 느껴서 평평하지고 바른 사람으로 커라. 바른 사람으로 커라. 그래서 요 시옷과 미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뭐 시옷과 미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과 땅의 사랑, 땅의 존재만으로도 부족하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빠진 게 뭐죠? 동그라미, 즉 하늘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원방각이 바로 이렇게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민족의 영원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보면 우리 또 한글의 자음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음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국학의 전통이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대정 할아버지를 읽어보고 주몽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충무공, 우리가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생이 어떻게 국학과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